이제,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실비아 권사님.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 카톡이 이 스마트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죠. 혹시 음식 딜리버리를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케이. 실비아 권사님 또. 네. 네, 좋아요. 네. 자, 그 음식 딜리버리를 지금 이제 도어대시나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버이시나 또는 포스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딜리버리 시킬 수 있는 앱이에요. 그리고 그루버 허브,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 딜리버리를 하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또 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딜리버리 앱으로 시켜 먹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했지 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으니까. 자, 제가 공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보이시죠? 오늘은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크게 딜리버리 앱이 자, 여기 스마트폰에 가서 우리 그 엔드로이드는 잠시만요. 네. 이 생활 소음이 있는 분들은 생활 소음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앱 스토어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지금 플레이 스토어에 간 거예요. 자, 다시 플레이 스토어. 여기 보면은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선택하면 여기에 이렇게 서치가 있어요. 서치에다가 내가 딜리버리 앱 이렇게 쳐볼게요. 딜리버리 이 앱, 여기 있네요. 딜리버리 앱, 딜리버리 앱.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딜리버리 하는 앱이에요. 딜리버리 하는 앱. 그러니까, 이제 커먼하게 딜리버리를 하는 앱이, 예를 들면, 플랫폼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그 스토어에서 전용으로 하는 앱들이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어디예요? 대전역이잖아요. 그렇죠? 대전역이 이쪽 뭐 경부선, 호남선, 이 또 중앙선 저 위쪽이니까 이 그쪽을 다 이렇게 그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시골 장터, 시골 장터를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래요.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용어 중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열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켓플레이스가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한국말로 얘기하면 장터인 거죠. 장터. 그렇죠?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가 아주 많아요. 샤피파이도 있고, ST도 있고, 또 동남아 쪽에 있는 뭐 마켓플레이스 따로 또 있고, 한국의 쿠팡스 마켓플레이스고요. 뭐 지마켓 마켓플레이스고요. 뭐 일레븐스 마켓플레이스고요.
또 뭐 롯데마켓 이런 것도 마켓플레이스예요. 또 선택해 놓은 거.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장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고 누군가는 와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이 마켓플레이스예요. 그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가 아마존인 거죠. 아마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누구나 물건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러 가는 거예요. 그걸 해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은 그 마켓플레이스도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딜리버리 그러면은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사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레스토랑은 자기 음식을 거기다가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다가.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는 내가 이걸 딜리버리를 하겠다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사람은 내가 음식을 선택을 하면 이 플랫폼이 드라이버로 선택한 사람한테 어사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갖다 주고 돈을 내가 지불한 돈에서 음식값과 드라이버한테 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이 플랫폼에서 하는 거죠. 그 플랫폼이 여기 지금 쭉 써 있는 거예요. 예.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그로소리를 이렇게 사주는 그런 그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메이트는 로컬에 있는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설치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앱에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4만 1000명이 리뷰를 했는데 4.4래요.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500만, 5 밀리언. 그러니까 여기 M은 밀리언이잖아요. 그렇죠? 5 밀리언 이상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았다. 설치를 했다.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설치하셔야 돼요. 까셔야 돼요. 인스톨 하셔야 돼요. 셋업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을 언더스탠드를 잘 못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예. 근데 이때 이 깐다고 하는 거, 인스톨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get 아니면 구름 모양에서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게 이제 다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from 인터넷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곳에서 그걸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네. 내려받는 거죠.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거. 이게 다운로드라고 하는 거죠. 인스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자 보면 여기서 이 지금 이렇게 보이면은 인스타카트는 샵 그로소리, get same day delivery. 주변에 있는 등록되어져 있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플랫폼에는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걸 딜리버리 할 사람,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할 사람, 그러니까 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걸 딜리버리 할 사람이 들어와 있고 내가 요청을 하면 매치돼 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플랫폼이에요. 그때 플랫폼은 내가 이걸 인스톨 하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가지고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때 우리 말씀드렸던 포스트메이트, 그럼 포스트메이트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 포스트메이트는 여기 보니까 10 밀리언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10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만 7천 명 여기 보면은 이 리뷰를 했는데 4.4래요.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여러분 10점 만점에 4.4가 아니라 5점 만점에 4.4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A 플러스 이상은 되는 거죠.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편리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자 뭐가 편리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리뷰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5월 10일 날 했는데 이 앱이 매우 쉽다. 퀄리티 이트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나쁜 경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별을 하나만 줬어요.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좋다는 사람이 있고 계속 별 하나만 있네요. 별 2개짜리, 별 하나짜리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리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리뷰를 봤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것 같이 도대체 말이 애매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번역하면 되는 거죠. 번역하는 거에도 우리가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걸 이렇게 쭉 해서 내가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어대시, 도어대시. 그 다음에 도어대시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뭐가 어떤 건가. 그래서 제가 도어대시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하면은 여러분 도어대시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론칭을 하고 있네요. 이게 또 시간을 쓰네요, 얘가. 오케이.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스타트. 오, 지금 지난번에 했는데 또 물어보네요. 또 물어봐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항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막힘이 와요. 이렇게 설치를 다 하시잖아요? 그럼 항상 이와 같이 나와요. Get start. 자, 시작하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그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직관적으로 어디를 내가 눌러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Get start. 오케이. 스타트. 그러면 무엇으로 로그인할까? 내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아니면은 엔드로이드거든요. 그러면 엔드로이드인 경우에는 구글이 이미 로그인이 돼 있어요. 내가 구글이 로그인을 내가 했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사서 이 구글 이 엔드로이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메일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셨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했든지 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구글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넣어요. 제가 근데 이미 저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포겟 이메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메일을 알면 이메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을 제가 넣었죠. 네. 오케이. 이메일을 넣고 next. 그러면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그래요. 그럼 패스워드 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에 포가 패스워드를 넣으면 돼요. 포가 패스워드 기억이 안 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카운트 체크업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톱 이미지로 저기를 보냈대요. 그러면 오케이 톱 이미지로 보냈다. 탭 ES 톱 이미지로 이제 이메일로 가보는 거죠. 이메일로 가요. 이메일로 가면 안 보냈네요. 체크 유어 디바이스 ES 탑 이미지 패스워드 로즈몬드
랜드로드 10, 로스몬드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네, 해보죠. 제가 패스워드 넣어볼게요. 기억나는 걸. 베리피케이션 이메일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메일로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넣었대요. 제가 틀렸나 봐요. 패스워드가. 예. 그럼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이메일로 가는 거예요. 이메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메일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안 왔어요. 잠시만요. 이쪽에 가서 볼게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앱을 설치할 때 걸림이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로 베리피케이션을 코드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또 그 숏 메시지로 그러니까 텍스트 메시지로 베리피케이션을 보낼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체크업하는 게 제일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예. 안 와요. 예. 다시 포스트메이트 제가 이메일을 다른 걸 썼네요. CRO 이쪽 이메일을 썼네요. 크라운 PPD 이메일을 썼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쪽의 이메일로 오네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메일을 제가 평상시 쓰던 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이메일로 써가지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크라운 PPD 12라고 하는 gmail.com으로 이 코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갔고 저는 gmail을 체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다른 메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메일을 자 잠시만요. 자, 이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크라운 PPD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자 다시 공유를 다시 할게요. 공유하면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구글 여러분 다 컴퓨터로 보시니까 컴퓨터 보이시죠? 예. 컴퓨터로 보이시죠? 예.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메일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메일. 예. 그러면 여기 메일에 보면 여기 지금 베리피케이션 코드 구글 베리피케이션 코드 지금 우리는 도어대시를 했으니까 도어대시에서 와야 되는데 시큐리티 탑 이미지 베리피케이션 코드 지금 10시 18분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요거네요. 베리피케이션 코드 58187 58187 5811037 5811037 잠시만요. 여기에 다시 여기에 보면은 도어대시 여기에다가 5811037 5811037 넣어가지고 넥스트 그러면 어카운트를 리커버리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다시 넣으라고 저보고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패스워드가 틀려가지고 다시 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새로 세팅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똑같이 위아래가 같아야 되죠. 예, 세이브 패스워드 미싱 프라이스 트라이 어게인. 예, 이 로긴 데이터가 미싱이 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우버이트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버이트로. 자, 딜리버리, 우버이트를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예요. 도어대시하고 우버이트. 여기에 보면 우버이트 딱 하면 우버이트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스톨. 여기 보면은 우버이트는 그러니까 도어대시나 그건 10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우버이트는 몇이에요? 100만. 그러니까 1000만, 1억 명 이상이 1억 명 이상이 받은 거예요. 우버이트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3, 3 밀리언, 300만 명 이상이 리뷰를 했고, 예,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인스톨 여기 보면은 I want to return 인스톨. 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인스톨하고 기다려요. 예. Yeah. 인스톨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이제 인스톨이 돼요. My equipment name. 생활 소음이 들리는 부분은 제가 음소거를 하니까요. 나중에 말씀하고 싶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인스톨이? 예.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스마트폰하고 제가 지금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쉐어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또 이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니까 이게 동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인스톨을 하는데 인스톨이 안 되네요. 예.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 강의 중에 했던 이 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전부 제작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이트 인스톨하고 사용하는 법, 포스트메이트 인스톨하고 사용하는 법, 이런 식으로 계속 전부 다 할 거니까요. 지금 혹시 조금 답답하고 좀 궁금증이 좀 확대되시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인스톨이 안 돼요. 예, 인스톨이 안 돼요. 예.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인스톨 하면은 항상 get start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넣게 돼 있고요. 전화번호를 넣으면은 숏 메시지가 와요. 숏 메시지, SMS, 숏 메시지가 와요. 숏 메시지. 그러면 숏 메시지가 여기 보시면은 우버를 했을 때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코드가. 여기 보시면 코드가 Your Uber 코드 1101. 이건 외워야 될 코드와 내가 기록해내야 될 코드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사용해야 될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본인인지, 그 다음에 실제 이 전화가 존재하는지를 우버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받은 다음에 1101을 내가 다시 설치된 우버에 가서 이 코드를 집어넣는 OTP, 보통 이 코드를 OTP 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OTP 코드를,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집어넣고 계속 하면은 그것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메일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메일, 이게 아이디고, 그 다음에 OTP 코드 있으면은 대부분 딜리버리 앱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카드를 집어넣지 않고 카드를 나중에 물건을 살 때 아니면 딜리버리를 할 때 그때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버나 이런 건 먼저 이제 우버는 내가 그 자동차를 타는 경우에는 항상 카드가 먼저 들어 있어야 되죠. 리프트나 이런 건. 근데 딜리버리는 보니까 나중에 해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이걸 따로 해가지고 저 인스톨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과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운동화도 연결되고 집에 있는 전등도 연결되고 또 뭐 우리 이제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도 연결되고 여러분의 그 공기 정화기도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표적인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제 등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난 오늘은 40분에 내려갈 거야. 일찍 오라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앉아 있잖아요. 자세를 잡고 제가 구부려 볼게요. 자, 이 구부리면 제 소리가 나요. 저한테. 이래갖고 다시 들으라고요. 이렇게. 제가 다시 구부려 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그 기가 죽어 있었었나 봐요.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이렇게 기가 뭐 살아 있진 않지만 그 강의할 때만 기가 살아 있지 평소에는 이게 죽어 살아요. 저도.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이게 좀 이렇게 똑바로 좀 이렇게 앉아 있고 똑바로 좀 걸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똑바로 걷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딸이 내가 뭐 사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네. 보내줘가지고 제가 이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계속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등에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얘 붙어 있는 게 블루투스하고 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자꾸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팅도 이걸 다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앉아 있을 때, 전 지금 앉아 있을 때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그 다음에 활동할 때, 그리고 이걸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세팅을 다 3초 만에 아니면 4초 만에 이런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내가 트래킹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또 쉐어도 할 수 있어요. 누구랑? 내가 우리 딸한테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oT라고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IoT. 인터넷 오브 띵.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Io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등을 끄고 켜고 그다음에 내가 그 외부에서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oT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계속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부리면 소리가 나고 다시 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게.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어떻게 했는지를 누적되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폰에는 그 하트 모양으로 된 헬스가 있고요. 삼성 엔드로이드에는 삼성 헬스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삼성
앱에 가서 삼성 헬스를 갈게요. 네, 삼성 여기 보면 삼성 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헬스에 가게 되면 이 안에 내가 여기 지금 엑서사이즈를 자기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요. 기본적으로 걷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걸었을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걷기를 한다. 제가 운동을 지금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엑서사이즈를 하고 1마일을 걷겠다 하고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3, 2, 1 지금부터 걷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부터 걸으면 어디를 걸었는지, 그 다음에 몇 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칼로리를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걸었는지, 걷다가 잠깐 서 있으면은 서 있던 거, 이런 걸 해주고 나중에 피니시 하면은 그 레코드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코드를 13초, 토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것들이 다 나와요. 예.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사이클링을 한다. 그럼 사이클링을 하고 사이클에다 이 자전거를 놓고 스타트.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자전거를 탈 때 이 자전거의 속도계가 쭉 나오는 거죠. 현재 몇 마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동안 달렸다. 스피드는 얼마다. 총 6마일을 내가 세팅을 해놨다고 하면 6마일 중에 몇 마일을 달렸다. 내가 서 있으면은 너 서 있다 하고 자기가 알아서 있다가 다시 진행시키고 이렇게 쭉 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피니시 그러면 기록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히스토리가 여기에 쭉 있어요. 여기 뷰 히스토리 있잖아요. 뷰 히스토리. 그러면은 뷰 히스토리를 누르면 그동안 했던 거, 12일, 그동안 했던 거, 디스 위크, 사이클링, 5월 2일에서 8일 이렇게 써 있죠? 5월 2일에서 8일 여기 보시면은 워킹 했던 거, 워킹. 이 워킹은 여기 보면은 오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들고 제가 걸어 다녔을 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이클링 오토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사이클링 이게 지금 보면 5월 8일 날 사이클링을 했잖아요. 그럼 사이클링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이클링 했던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59마일을 했고 42분 14초 동안 했고 평균 여기 보면은 7.9마일 per hour로 달렸다. 거기 보면은 코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스.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달렸구나.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네. 그리고 아이고 이게 여기서 쉬었구나 몇 분씩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고도, 고도 어떤 고도였구나 이게 이런 고도였고 여기 에버리지 스피드 최고 속도 24.9마일, 뭐 엘리베이션 고도, 고도가 어땠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칼로리가 209칼로리,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탄 내용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매일 걸으세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박중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자전거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코스와 기록, 칼로리 이와 같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걷는 거, 히스토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자전거를 한 3번 정도 타요.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타고 있는 분, 우리 이제 실비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다 기록을 해요. 심장 박동,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또 저기를 했는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워치를 사용을 해도 되고
스마트워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이제 뭐 이머전시 상황을 위해서 또는 뭐 아무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냥 들고 다니시면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얘가 몇 보를 걸었는지 이런 걸 다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앤드로이드 삼성폰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앱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폰 기본 메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우리 앱 중에 여러분 앱 중에 내가 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볼트 앱이라고 그래요. 볼트 앱. 볼트 앱. 그 볼트 앱은 우리가 왜 볼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나사 볼트 이렇게 하잖아요. 볼트를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왜 이거 이거 없애고 싶은데 해가지고 여러분 간신히 없애는 법 한번 알아가지고 딱 없앴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또 생겼어 얘가. 얘는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 통신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프린트나 버라이존, 뭐 아니면 티모빌, 뭐 AT&T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볼트 앱, 또 앤드로이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볼트 앱, 또는 삼성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볼트 앱, 아이폰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볼트 앱, 그런 볼트 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내한 앱은 여러분이 깔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볼트 앱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앱을 우리가 볼트 앱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필요해서 까는 앱들 말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 중에 하나가 헬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헬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분 지금 들고 다니는 기기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핸드헬드 디바이스거든요. 내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 핸드헬드 디바이스. 근데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내 몸에 항상 붙어 있게 만들어 준 것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안경. 여러분 안경이 웨어러블이에요. 안경. 그렇죠? 안경 항상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계. 항상 이렇게 제가 차고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IoT가 되어 가지고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나타나 주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현재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이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예, 초연결. 초연결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곳에서 그 연결로 인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가 수집된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빅데이터라고 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4차 산업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연결 시대,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직업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 걱정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제가 저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시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청년이 도시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걔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호텔에서 서빙하고 있대.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바뀌는 걸 몰랐던 시절이죠. 근데 세상이 바뀐 거죠.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 돈을 어떻게 버나, 구글이 돈을 어떻게 버나, 애플이 돈을 어떻게 버나,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아마존이 돈을 어떻게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애들 전부 다 아마존에서 물건 사고 나도 이제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 그러니 아마존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아마존은요, 그걸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영역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예. 서버를 임대해주고 창고를 임대해주고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임대한다는 게 차가 움직이니까 딜리버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려주고 돈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돈을. 그러니까 아마존 창고가요 굉장히 크고요.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직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게 다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그런데 또 아마존이 어떤 임대업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해요. AWS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AWS라고 쳐볼게요. 아마존 웹 서비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 보시면은 AWS 이렇게 써 있죠. AWS. 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 세계의 그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웹으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플랫폼은 어디서 서비스를 하는 거냐면 웹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 이 웹 서비스가 지금 전 세계의 웹으로 하는 서비스 대행의 넘버원이에요. 예. 이 아마존 웹 서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아마존이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여기가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 주가가 이제 물건을 저기에서 사니까 아마존 주가가 오르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애플이 아이폰이 많이 팔리니까 주가가 올라. 전 세계에서 주가 넘버원이야. 꼭 그렇게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가는 부분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다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셨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고집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그것이 얼마나 그것도 간신히 알았는데 그걸 부인하고 살려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야 돼. 그걸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 여러분들 살아나는 그런 내가 50분까지 수업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45분까지라니까 왜 50분까지 하냐고 계속 혼내더라고요, 저를. 자, 혹시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유튜버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2가지 지금 스마트한 시니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확장되어질 거에 대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주제, 어떤 토픽, 어떤 소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스토리세요. 그리고 컨텐츠세요.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게 사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승리하신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까 박종화 장로님이 아직도 약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데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기본인데 기본도 못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우리가 느껴져. 그런데 이 정상인 것으로 사시기까지 어떤 정말 뭐가 있었나. 이게 정말 위대한 스토리죠. 미국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왜? 한국에서 건강하게 사는 건 그냥 저는 그건 뭐 자동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안 건강하신 분은 이상하신 분들이야. 예. 근데 미국에서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스토리들을, 그런 컨텐츠들을, 게다가 본인들이 어떤 그 관심 분야가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남기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할 수 있게 그 유튜브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 10시에 똑같은 줌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제가 한 3번 정도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일단 지난주에 과제를 내줬으니까 그 과제 가지고 하고 컨텐츠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제 나눠보고 아직 문서화 시키지 않았어도 서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에는 서로 여기서 이제 3번째 한번 나누고 4번째 정도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모여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한번 올리는 거 그것도 한번 다 해볼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한번 해봐야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한 바퀴는 돌아봐야. 예,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늘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뛰어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른들이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안 되는 게 있어. 젊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속 능력이 뛰어나세요. 어른들은. 근데 힘든 게 하나 있어. 결단 능력. 그런데 결단을 하고 하면 지속 능력은 뛰어나요. 그건. 그러니까 유튜버를 한다.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누가 보고 안 보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 중요한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그걸 해보고 싶으니까요. 월요일 날 한번 꼭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50분.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